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만났던 특히 회사 관련 업체들, 협력 업체들 이런 관련된 리스트를 제가 회사와 정리가 된 시점에서 다 엎었어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저 연락처에는 리스트업이 있긴 있는데 이분이 어느 회사 대표인지 또는 어느 회사 그건 전 잘 몰라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때문에 맺었던 인맥은 한번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만났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휴대폰에 있는 그 연락처 정리들을 한번 쭉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, 그 다음에 저장해서 저 나름대로 이 친구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봐야겠다라는 친구들 이외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했어요.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회사로 맺었던 인연들을 한 번은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. 그리고 저는 꼭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내 휴대폰에 연락처가 1000개 있는 거하고 500개 있는 거하고 저 자존심이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든지 얘기하잖아. 내가 연락처 이 정도 갖고 있다. 실제로 그것이 가용 연락처인가를 따져보면은 잘못하면 내 허세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늦었죠. 한 3년 지나서 했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년 이내에 그런 그 허세를 빼라. 회사 때문에 맺었던 1년에 인간관계 한 70%는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. 그래서 그 소멸되는 인간관계를 갖고 나는 뭐 1000개다, 2000개다 이렇게 자랑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? 한 1년 이내에 되면은 빨리 정리해야 원래의 자기를 볼 수 있다.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. 그렇죠. 저는 뭐 장례식이 연락이 오면은 또 제가 알았으면 웬만하면 갑니다. 웬만하면 가는데, 부의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 기준이 좀 다르죠.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. 가는데 부의금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냥 결혼식, 뭐 장례식 이런 것에 연락 오면 가지만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그동안 제가 교제한 관계들을 정리해보면 아니까. 그냥 연락해 오셨다. 그러면은 안 가는 수도 있고. 그냥 연락해 오셨는데 또 안 가기 민망하다. 그러면은 가기는 가되 좀 그리고 어떻든 교제가 있었다 그러면 좀 더 뭐 이런 그분들 아시면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기는 가지만 약간의 차별이 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와도 안 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. 아까 같이 그 친구는 사실은 이제 몰랐는데 동문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해보고 하고 싶은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저는 뭐 특별히 걱정되지는 않아요. 우리 딸내미가 93년생이니까 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결혼이라는 것이 뭐 그거는 그 친구의 인생이니까. 저는 우리 딸내미하고도 그 얘기 분명히 했는데 만약에 아빠한테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선택하라 라고 하면은 아빠는 가족들만 모이는 결혼식이다. 그리고 그 정도는 아빠가 기꺼이 대접하고 돈을 쓰겠다. 근데 뭐 상대가 있는 일이니까. 그러나 이제 상대의 집안하고도 충분히 의논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르겠다. 그러나 아빠의 선택이라면은 또 그것도 너의 선택도 있으니까 다 무시하고 아빠가 정권이 있다라면은 아빠는 스몰이다. 제가 10월, 11월 이때 한 달에 나간 부의금이 150, 100 이렇게 되더라고요. 어떤 때는 한 주에 초상세건 결혼 듣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저는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하진 않았어요. 또 절대로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저 소식껏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합니다. 그 청첩장 하는 것보다 결혼했습니다. 잘 살겠습니다. 라고 알리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다.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서울과 안동을 오가면서 안동이 제 고향인데 안동에서
저희 이제 장인장모를 모시고 사는데, 장인장모가 좀 연로하셔서, 장인장모를 모시는 일이 최근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고, 또 하나는 그것만으로는 제가 제 인생을 재밌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조경수 사업이나 그다음에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원래 이제 우리 장인이 시골에 계시면서 분재, 그다음에 꽃 이런 것들을 한 150평의 그 자동화된 온실에서 그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자연스럽게 그건 접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제가 시골 갈 때마다 그 나무에 대해서 우리 장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고, 물론 뭐 제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의 훈련을 좀 받았고요. 캠핑장은 집 앞에 우리 장인 소유의 땅이 있었는데 그걸 그 동네 분들한테 빌려줬던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캠핑장을 했던 것이어서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인허가 잘 정리가 되면은 하는 거고, 뭐 정리되지 않으면은 그 땅에 나무를 좀 심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캠핑장도 조경수도 이미 집안 어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해오셨던 일이니까 기반을 닦아 놓으신 일이어서 제가 그냥 무임승차할 계획입니다. 일상의 생활은 저 루틴이 바뀌진 않았어요. 회사에 갈 때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, 지금 일어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은 바뀌진 않았고요. 저는 회사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들 계속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루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행복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이 저로서는 조금 더 편하다라고 얘기할까요? 행복하고 편하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조금 더 편해요. 어떻든 한 30몇 년을 직장에서 생활했고 또 나름대로 직장에서 커리어 관리를 다양하게 했습니다. 생산, 영업, 구매, 인사, 기획 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요즘 그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, 특히 지방 자영업자들 요즘 내려가서 안동에서 이제 몇몇 분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한계, 경영 지식에 대한 한계,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안동에서 또는 지방에서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저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경수 사업이나 캠핑장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그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? 그런